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진 커밍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특정 국가의 내부 정치 싸움에 일일이 끼어드는 방식보다는 체스의 거대한 판을 흔드는 방식, 그랜드 스트레이티지, 아주 거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식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배후에 있는 가장 큰 축, 그러니까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통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국 내부의 정치 갈등 하나하나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은 동북아시아의 작은 세력들을 하나하나씩 상대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뒷배이자 돈줄이고 전략적 후원자인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이제 진 커밍스의 설명인데 사실입니다. 진 커밍스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 숨통을 조이고 기술과 공급망 장악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돈줄을 막는 그러한 방식을 택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중국 스스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야 미국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을 놓고 이야기할 때 미국의 적대 국가로 지금 딱 낙인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 북한, 중국이죠. 근데 이 북중러가 서로 지금 뭉치는 분위기 아닙니까? 원팀이 되려고 하는, 북중러가 뭉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북한은 혈맹이 돼버렸습니다. 러시아 쪽하고 군사를 보내서 현장 전투 경험을 쌓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은 이미 예전에 6.25 전쟁 때 원조군을 보내주면서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이미 혈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물론 상당히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 북중러 셋이 다 뭉치게 되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 이 서로 간의 협조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당연히 전략적으로 세웠겠죠, 계획을. 그 계획에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였냐면 누구한테 미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중북러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디에 미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은 무역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엄청난 금융시장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에 상당히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시장이 없어지면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일부 받아들였던 이 부분이 그들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아무리 제재를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미국이 제재 조치 취한다고 겁 하나 먹지를 않습니다. 핵무기까지 개발했는데 그 강한 제재를 받으면서 고난의 행군, 핵무기까지 다 개발해내고 그랬는데 겁날 게 없는 거죠, 지금 북한은. 러시아는 미국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나라 아닙니까? 예전부터. 미국이 또 함부로 건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러시아도 지금 미국의 영향을 받을 만한 소지가 그렇게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하고의 직접적인 교역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북중러 팀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건드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중국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흔들어서 북중러 구조를 깨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가능성은 당연히 큽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중국의 돈과 영향력에 기대어 움직이던 한국 내의 친중 친북 세력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커밍스의 지적입니다. 이는 그들이 의지하던 재정적 기반과 정치적 보호막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커밍스는 진단합니다. 또 한국 정치권은 공식적인 정치 자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권력을 잡은 세력은 늘 다른 통로로 자금을 만들려고 하고 국가 예산도 각종 지원 사업이나 해외 원조, 시민단체 지원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흘려보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이른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인 거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커밍스는.
그렇게 확보된 자금은 조직을 키우고 우호적인 세력을 지원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패한 정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돈줄을 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가해서 결국 김정은이 기어 나오게 만들어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걸 할 수 있게끔 만든 것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돈줄을 쥐어짜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이 볼 때 한국처럼 중국의 영향력에 깊이 들어간 나라는 남미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우방국들입니다. 미국과 친한 나라를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중국이 나름대로 초안전을 벌여왔던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전쟁인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미국이 북중로 관계를 깨려고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 한미일 관계를 깨려고 혹은 쿼드, 네 나라의 관계를 또 깨려고 중국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애를 쓰겠죠.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라는 한 국가만 따로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커밍스의 지적입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반복되는 문제를 함께 보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방위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재명과 정치권 내부에 친북 친중 노선을 걷던 세력들은 이제 곧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 지형에서 고립된 끈떨어진 연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커밍스는 예언합니다. 와, 끈떨어진 연이 된답니다. 이재명과 정치권 내부의 친북 친중 노선을 걷던 세력들 끈떨어진 연이 된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커밍스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오랜 세월 철저히 감추어져 있던 선거 부정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언론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죠. JTBC 보도났습니다. 언론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 서로를 향한 충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고돼 있었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 커밍스는. 특히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이 본격화되고 중국 방문을 하고 나온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부정선거 사태 드러났죠. 이후 정치권 내부에서 분열이 벌어지죠. 명청전쟁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명청대전. 대형 언론사들이 무너지는 일도 바로바로 비슷한 시기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연이냐? 트럼프가 중국 갔다가 왔더니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해왔던 중국의 지원과 보호막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신호다. 진 커밍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원과 보호막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결국 지금의 혼란은 철통 같아 보이던 기존의 부패 체제가 마침내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징후이며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한 국면이다. 진 커밍스는 이렇게 지금 한국의 현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독자적인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패권의 영향력 확장에 편승해서 세력을 키워왔다. 그렇기에 중국의 통제력 약화는 곧 이들의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망이 강해질수록 그 사이에 끼어있던 회색지대의 세력들은 설 자리를 잃고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중에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유배지로 가서 먼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탄의 눈물을 흘리다 사라질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와, 이 표현은 정말 멋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예. 야, 진짜 멋있는, 유배지로 가서 먼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한탄의 눈물을 흘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결국 악을 도모한 사람들의 운명은 같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가장 아래로 추락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진 커밍스는 단언합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재명처럼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공산주의 독재자처럼 행동하며 거짓말을 반복하면서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은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진 커밍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악한 대통령들조차 국민 앞에서는 최소한의 예의와 격을 갖춘 척이라도 했는데 이재명은 예의조차 없이 무례하고 국민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서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듯 뻔뻔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전과자를 만들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국민들 누구나 다 전과 하나쯤은 있잖아요. 이따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뻔뻔하게 짝이 없죠. 또한 그런 자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듣기 싫어도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한국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진 커밍스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만 피해 없으면 된다라는 안일주의, 안일함으로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은 결과가 결국 국가 전체의 위기로 돌아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는 사실.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가는 정치 권력자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 다시는 제2의 이재명 같은 악인을 청와대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언론의 거짓 선동에 속아왔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진 커밍스의 이야기입니다. 진 커밍스는 자신이 워싱턴에서 한국의 상황을 알릴 때마다 매번 자주 듣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It's happening everywhere. 그거 어디에서나 다 있는 일이야 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한국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한 나라씩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바꾸는 방향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내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약화시킴으로써 중국의 그늘 아래에 있는 한국의 잘못된 권력자들을 약화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지금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말이 매우 차갑게 들리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뒤에서 거대한 재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미국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이제부터가. 국민들이 몰랐을 때에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알았으니 이제서야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민이 끝까지 버티고 싸운다면 승리는 결국 국민의 편에 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한국 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 커밍스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싸우고 계신 것을 저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모였나? 저희 매일 궁금해서 매일 열어봅니다. 생중계 하시는 분들, 유튜버들 열어보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오늘은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나? 경찰들이 들이닥치지 않았나? 궁금하거든요. 매일 들여다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인들뿐만이 아니죠.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자들 한국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얘기 나오면은 한국은 지금 공산화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없애버리고 공산화하려고 하는 독재자가 들어서 가지고 그것도 부정선거로 불법적으로 들어서 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 지금 한국 상황.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다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동지들이 생겼습니다. 동지들이. 곳곳에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프랭크 박사, 더글라스 프랭크 박사 오늘 X에다가 뭐라고 공개했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봤다.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 아주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한국 살리자라고. 같이 가야 된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티나 피터스. 4년 반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된 아주머니인데 4년 반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암 진단도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데 황교안 대표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 원하면 내가 한국에 같이 가주겠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까지도 영원히 독재자들의 발밑에 깔려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많은 선각자들이 지금 다 일어서서 대한민국을 바라봐라.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힘내십시오.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요번에 진커믹스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던 이 컬럼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한 나라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림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를 직접 체포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직접 폭격을 통해서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에도 해상을 다 차단해서 원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게 만들었고요.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활동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활동들의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이들은 중국이 목적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쿠바나 베네수엘라나 이란 세 나라 전부 다 미국에 대한 적성 국가들입니다. 동맹 국가가 아닙니다. 동맹 국가가 아닌 나라들을 다루는 방식과 일본이나 한국처럼 동맹 국가이면서도 적성 국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다루는 방식은 같을 수가 없다. 예? 같을 수가 없다. 그럼 뭐 청와대에다가 미국이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가 않을 거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 다른 방식이 지금 진 커밍스가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의 지원을 끊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결국은 한국의 지금 권력자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얘네는 지금 줄 끊어진 연이야, 줄 끊어진. 국민들이 그냥 엎어버리면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